이번에 편 8번째는 지난 편에 이어 양자이론 해석의 하나인 큐비즘 두 번째 편으로 큐비즘 해석의 요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큐비즘에서 파동함수 해석의 확률은 베이지안 확률로 행위자의 믿음의 정도로 간주하며 특히 각 행위자 개인의 믿음의 정도가 현상을 설명하기에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이론의 기이함을 해소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양자이론 해석은 양자이론을 연구하고 응용하는 데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양자이론이 확립될 당시 제안된 코펜하겐 해석은 주류 해석으로 자리잡아 최근까지도 양자이론을 배울 때 소개합니다. 양자이론 자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양자이론 자체 또는 해석의 문제점을 연구하는 소수의 학자들은 양자이론에 의한 거시세계 설명의 기이함을 주장하고 다양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였는데 2000년대 제안된 큐비즘은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개인의 인식을 도입하는 새로운 해석으로 양자이론의 기이함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제안되었습니다. 큐비즘은 2002년 푹스와 샤크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파동함수의 확률 해석을 베이지안 확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양자 베이지언주의라 불리는데 이를 간단한 큐비즘이라 합니다. 영문으로 표기할 때 베이지안을 의미하는 B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영어의 발음이 거의 동일한 피카소의 미술 조류를 의미하는 입체파, 큐비즘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 단어를 만든 주요 학자들이 피카소가 미술의 새로운 조류를 연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이론의 새로운 조류를 제안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장명일 것 같기도 합니다. 양자이론에서 해석이란 정확하게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양자이론의 핵심은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대상 시스템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로 에너지와 파동함수를 구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고전역학에도 있는 개념으로 정의가 모호한 면이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해지는 파동함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파동함수는 시스템의 모든 양자적 정보를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시스템의 어떤 물리적 성질을 구하고자 하면 그 성질에 해당하는 연산자를 파동함수에 적용시켜 고유치 방정식을 계산하여 해인 고유치 값으로 그 성질의 물리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동함수는 실험으로 결정하는 물리량을 이론과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함수입니다. 그러나 파동함수 자체가 무엇인가는 양자이론이 확립될 당시부터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슈레딩거는 원자 내 전자의 운동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로 파동함수는 밀도함수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르니 입자 충돌 현상, 즉 원자 속에 갇혀있는 전자가 아닌 공간상 자유전자의 충돌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용하여 파동함수는 공간상 발견될 확률이라고 제안하고 이를 코펜하겐 학파가 받아들여 지금도 해석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수학적 이유에 근거하여 고유치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은
해 고유치 함수인 파동함수를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의 선형조합인 중첩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펜하겐 해석에 의하면 시스템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찰을 하게 되면 가능한 상태 중 하나로 붕괴가 일어납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즉, 수학적 표현이 측정에 의해 실현되면서 순간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큐비즘을 옹호하는 학자인 머미는 양자이론에서 구린 분리, 즉 양자역학과 현실 세계의 고전역학 사이에 설명되지 못하는 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석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인슈타인의 EPR 논의입니다. EPR은 본편 35편에서 37편에 걸쳐 설명하였는데 37편에서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확률 해석의 문제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두 개의 상자에 공 한 개가 담겨 있는 두 상자 세트의 경우 수많은 세트에 대하여 뚜껑을 열어보는 관찰이 아닌 한 세트로 한 번 상자를 열어보는 관찰에서 두 상자에 공이 담긴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언급하는 것이 실제를 나타내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동의한 슈레딩거가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더 극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얽힘은 매우 기이한 현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간상 비국소적인 성질로 당시 물리학의 기본 존재를 위배하는 현상입니다. 본편 41편 벨 부등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PR 논의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려면 국소성과 물질의 실제성의 두 가지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벨은 테스트하는 실험 방법을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행해진 거의 모든 실험은 얽힘 양자 세계가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소성과 실제성을 믿는 아인슈타인이 제기한 이해할 수 없는 으스스한 원거리 작용이나 다른 보이지 않는다고 없나는 모두 그렇다는 것입니다. 큐비즘은 이것을 해결합니다. 그것도 너무 간단해서 이상할 정도입니다. 단지 설명하기 위한 전제를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더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파동함수의 확률은 베이지언 확률로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행하는 행위자의 개인적 신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률은 개인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확률이 1이라는 것도 행위자가 꼭 일어난다는 믿음이고 그 이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근원은 파악하지 않고 오직 신뢰의 정도를 정량화합니다. 이러한 정량화는 도박에서 자신이 걸 수 있는 액수입니다. 예를 들면 공정한 동전으로 던지기 내기 100번을 던져 모두 앞이 나왔는데 101번째 내기를 걸면서 빈도주의자는 앞선 100번과 무관하게 앞과 뒤의 확률이 2분의 1이라 생각하고 돈을 걸지만 베이지언주의자는 믿음에 의하여 뒤에 돈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큐비즘은 파동함수, 그의 확률 해석, 붕괴에 대하여 코펜하겐 해석과 다르게 설명합니다. 파동함수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인 식이 아닌 행위자의 개인적 표현으로 행위자 개인의 지식에 의존하는 주관적 결과입니다. 그에 따른 확률은 베이지언 확률로 주관적인 신뢰도입니다. 관찰에 의한 붕괴는 시스템의 상태의 변화인
물리적 사건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베이지언 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추가된 데이터에 의한 확률의 갱신인 것입니다. 큐비즘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이야기하지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상자를 열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순간 고양이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자 이론에 의하면 상자를 지금 열면 살아있는 고양이를 발견할 확률이 2분의 1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연 후 산 고양이를 확인하면 새로운 데이터에 의하여 고양이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갱신된 상태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양자 얽힘은 비국소적이라고 하였지만 큐비즘에서는 비국소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얽힘이 비국소적이라는 것은 부적절한 해석에 의한 산물로 양자 이론에서 비국소성은 없고 비국소적 해석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편 38편에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한 번 더 빗은 위그너의 친구 역설도 큐비즘에서는 해소됩니다. 고양이를 관찰한 친구는 친구의 관점에서 고양이의 상태를 알게 되는데 밖에 있는 위그너는 결과를 모르고 있지만 짐작할 수 있고 친구의 지식과 위그너의 지식이 다를 수 있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위그너가 친구에게 결과를 듣는 순간 정보는 갱신되어 서로 일치하는 정보로 역설이 해소됩니다. 본편 47편에서 얽힘을 이용한 양자 전송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얽힌 광자를 나누어 가지고 멀리 떨어진 가영이와 나철이는 각자가 행위자이고 각자의 관찰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위그너의 친구 경우에 위그너와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버전이라 생각하면 얽힘의 비국소성은 해소됩니다. 큐비즘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개인적 경험이 주요하게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양자 이론을 확립하고 코펜하겐 해석을 주도한 보어나 하이젠베르크도 관찰이 현상을 창조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보어는 물리학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을 알아내는 연구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조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펜하겐 학파와 큐비즘은 경험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유사하나 큰 차이점은 보어는 경험을 보편적 인간의 경험으로 간주하였는데 큐비즘에서는 개개 행위자의 경험에 의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보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큐비즘은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벨의 기념비적인 업적 덕분에 이상하지만 세계는 관찰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물리학은 자연의 모든 대상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확률, 즉 무작위성은 서양 과학의 기원인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의 기반인 인과 법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인슈타인은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큐비즘의 기본적 관점은 물질들이 우리가 발견한 자연의 법칙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들이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고 보이기에 자연의 법칙이 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이론의 큐비즘은 단지 해석을 넘어 양자이론의 수학적 법칙 위에 상부구조를 추가하는 대신 무작위성을 받아들이면서 확률, 확실성, 측정과 같은 중요한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여 개선하려는 급진적인 시도입니다.